9급이든 8급이든 뭐든 간에 국회 공무원이 된다, 될 수만 있으면 저는 추천합니다. 망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구독자님 요청사항이죠. 국회 공무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뭐지? 뭔가 그런 것 같은데, 궁금해하는 바로 이 국회 공무원. 이 국회 공무원은요, 쉽게 말해서, another level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국회 공무원 뭐가 있죠? 시험 종류는 입법고시가 있죠. 쉽게 말해 행정고시야. 그 행정고로 따지면 8급 시험이 있고 9급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입법과 8급이 행정이죠. 9급은 이제 기능적 역할에 추정되어 있습니다. 옛날 기준으로는 기능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할만 기능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국회 공무원이 왜 특별하고 이 시험이 왜 특이하냐, 왜 어렵냐,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 지리적 이점이 좋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서울 여의도에 있고요. 그리고 뭐 부산에 그 국회 도서관도 있고, 또 세종시로 2026년에 국회의사당이 이전을 한다고 하죠. 뭐가 어찌 되었건 지리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이고 고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왜? 감사원은요, 행정부 공무원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이제 암행어사죠. 근데 국회 공무원이잖아. 그러니까 감사원한테 통제받지 않는다. 근데 이게 뭔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 감사 기간이 되면 공무원들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 행정부 공무원들. 아예 없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국회 공무원은 거기로부터 좀 더 자유로우니까 좋은 측면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만 간지죠. 그냥 써봤어요. 간지. 틀린 건 아니니까 이런 특징이 있죠. 자, 그러면 입법고시는 빼고 이제 8급 시험하고 9급 시험을 대부분의 분들이 노리실 텐데, 경쟁률은 뭐 어마무시합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특징이 영어 검정 시험 있죠? 요거 인정 안 해요. 한국사 능력 시험 있잖아요. 요것도 인정 안 해. 그냥 다 따로 시험 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그들은 시험을 다 봅니다. 또 이게 있죠. 국회 사무처 8급.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7급 최강이 뭐죠? 국정원이죠. 국정원 7급이 최강의 7급이라 그랬죠. 모든 7자 붙은 이 급수 중에서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꺼냈냐? 국회 8급은요, 숫자가 7이 아니고 8이죠. 말 그대로 8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7급과 비벼. 웬만한 7급 공무원과 비빕니다. 국정원은 그래도 같은 7급이니까 그 안에서 네가 낫네, 내가 낫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그렇다 쳐. 근데 국회 8급은요, 숫자 자체가 8이야. 그런데 7급하고 비빈다? 이거 자체가 이제 대단하다는 거죠. 실제 난이도도 극악입니다. 극악.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9급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승진이 좀 빠릅니다. 이 승진 적체 문제는 모든 공무원이 안고 있는 문제긴 한데요. 여기도 뭐 완전히 뭐 승진 잘 된다 이건 아니어도 일단 6급까지는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6급까지는 그냥 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막히기는 하는데 6급에 다 몰리게 되죠. 어찌되었건 승진은 다른 공무원 대비 빠른 편이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또 9급이 되겠죠. 이 9급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요. 8급도 당연히 관심을 많이 갖겠지만 난이도가 높잖아요. 그런데 9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정말 이 국회 9급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9급 봅시다. 자, 기능적 역할에 치중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뭐 많이 있잖아요. 전산, 뭐 관리, 경위, 방호, 뭐 속기, 이런 직렬입니다. 근데 또 이게 또 간지를 꿈꾸시는 분들은 이 경위직과 방호직에 관심이 많아요. 국회 경위 뭐 같습니까? 우리 경찰 경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국회 경위는 그겁니다. 내부 질서 유지, 국회 내부 질서를 유지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경호를 받습니다. 그 경호라는 게 그 국회 안에서 유력 인사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경호를 담당을 하죠. 대략 이런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자, 방호직은 뭘까요? 정말 쉽게 표현하면 경비가 되겠죠. 출입관리. 그렇죠? 쉽게 표현한 거예요. 이 업무와 딱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체력 검정이 있죠. 경위직과 방호직은 체력 시험이 있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경찰 시험을 예로 들어볼게요. 필기를 보죠. 그리고 체력을 보고 신검이나 이런 절차들은 다 빼고요. 필기, 체력, 면접이잖아요. 경찰 같은 경우는 합산 점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위직은 필기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다 제로 베이스로 체력 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다 제로인 거야. 필기 합격자들 모아놓고 체력 검정을 하는데 그냥 똑같이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필기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이 위에서부터 잘라나가니까 그냥 불합격 돼버릴 수도 있어요. 면접 때 가서야
다시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한 방식이죠. 필기 합격자들 모아놓고 체력 시험을 보는데 체력 검정을 통해서 선발되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위에서 아래까지 그냥 잘라버려요. 필기 점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승진은 빠른 편이에요. 예, 다른 공무원 대비 승진은 빠른 편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상대적인 의미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방호직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흔히 뭐 꽃이라고 말하는 수식어가 붙는 그런 직렬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국회 방호직은요, 흔히 말해서 수식어 하나 붙는데 방호직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뭐 꼭 이게 국회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흔히 어떤 청사 경비한다, 이런 방호직 공무원들 자체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행정부에 있는 여러 방호직 공무원 분들을 보면 좀 무시받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국회 방호직은 그 방호직들 사이에서는 정말 꽃이라고 불립니다. 꼭 이게 방호직뿐만이 아니고요, 말단 공무원 분들이나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을 봤을 때 언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 무시하고 막대하고 최근에도 있었죠. 뭐 이런 거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전체적으로 국회에서 일하는 공무원 분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느낌이 별로 없죠. 누군가는 뭐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막대한다? 무시한다? 이런 느낌이 없죠. 왜? 이 이름값이 주는 힘 때문입니다. 일단 되기도 어려워요. 경쟁률 제가 말 안 해도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마무시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름값의 힘이에요. 그 이유를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돈 받는다고 해도 솔직히 내가 이 직장을 갖고 살아가는데, 공무원이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막대하기 싫잖아요. 민원 당하기 싫잖아요. 뭔가 뭐 받는 돈을 떠나서라도 민원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을 상대할 때의 그 스트레스를 무시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이건 좀 추상적으로 봐야 될 게, 이분들은 지나가는 사람이 말만 들어도 뭔가 좀 간지 느낌이 나.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함부로 대하지 않게 돼요. 묘한 한국사의 특징이기도 하죠. 이 이름값, 타이틀이 주는 것을, 이게 받는 돈으로 따지면 뭐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차피 살아가고 내가 누군가를 상대하고 민원인을 상대하고 국민을 상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이름값 때문에 내가 좀 더 대우받고 내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이것도 메리트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 공무원 9급이든 8급이든 뭐든 간에 국회 공무원이 된다, 될 수만 있으면 저는 추천합니다. 9급이든 8급이든 입법고시든 내가 내 수준에 맞춰서 9급을 들어가겠다, 국회 8급 해보겠다. 국회 8급도 그냥 7급과 또이또이 느낌도 아니고 더 빡세요. 물론 7급도 종류가 여러 개지만 한번 해보겠다, 내 수준에 맞춰서. 그러면 저는 추천합니다. 그 정도로 메리트가 있죠.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세계 안에서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망파.